올해 9월 중국 산시성 상루어시 평화롭던 한 농촌 마을에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뭐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저 손주를 위해서였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60대 할머니 장 씨를 체포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 공안까지 출동을 하게 된 거죠? 할머니의 뭔가 비법이 문제를 일으켰나 보네. 이 사건의 전말 할머니 장 씨는 평소 12살 손자를 정성껏 돌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강아지 왜 자꾸 몸을 긁고 그래? 할머니, 모기에 물렸더니 너무 가려워요. 가만 보자. 이걸 쓰면은 가려움증이 낫는다고 했는데 한번 써볼까? 어려움, 푸시, 이웃에게들은 민간요법이 떠올랐고요. 이것을 사용하면 모기로 인한 가려움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 이것을 물에 섞어 손자에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장 씨의 손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더니 구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기야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뭘 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난리예요? 모기에 물렸는데 뭘 타요? 장 씨가 손자를 위해 사용한 이것의 정체는 농약. 장 씨는 농약을 섞어 목욕하면 가려움증이 낫는다는 정말 어이없는 잘못된 민간요법을 굳게 믿었고요. 그 결과 손자가 농약에 중독되고 말았던 겁니다. 장 씨의 손자를 치료한 의사는 농약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고요. 할머니 역시 피부에 농약이 닿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농약을 보다. 농약은 그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 만든 약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얼마나 좋죠? 그럼 아이를 목욕시킬 수... 야,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 모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해도 모기가 물고 간 자리인데 모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물론 할머니도 진짜 아기는 없으셨겠지만 결국 손자가 병원에 실려가고 좀 뭐 졸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별일 없길 좀 바랍니다. 이 장 씨의 손자는 응급 진료를 받은 후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고요. 아이고. 공안은 장 씨를 조사 후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훈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자, 두 기자님 혹시 그 맥주 스파를 들어보셨나요? 맥주 스파, 동유럽의 어딘가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맥주라는 게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효모나 이런 그렇죠. 성분들이 뭐 피부명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에 탈모에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효모는 탈모에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하면 저게 알코올 성분이 온 피부에 닿는 건데 피부로도 흡수되지 않나요? 근데 먹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사실 큰 문제 없잖아요. 농약보다 낫지 않느냐? 술만 먹는 거잖아 우리가. 자, 이번 특종은 맥주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엄마 리사는 아기를 데리고 다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아기는 심각한 피부 발진에 피부 표피도 거의 벗겨진 상태로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 성인이 아니라 아기면 또 얘가 다르죠. 피부가 너무 약하잖아요. 지금 딱 봐도 완전히 돌도 안 지난 완전히 그냥 갓난애기죠? 신생아예요. 아니 설마 이 아이한테 맥주를? 자, 아이 엄마 리사에 따르면요. 사실 아이를 목욕시킬 때 흑맥주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기가 이렇게 됐어요. 이에 리사의 아기를 진단한 의사 시글리아는요. 신생아 피부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생아용 목욕 제품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라며 흑맥주는 피부염증과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흑맥주 속의 알코올 성분이 연한 아기의 피부 속으로 흡수돼 심각한 경우 알코올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믿기지가 않네. 아니, 뭐 맥주가 괜찮다는 말도 저는 어른한테 한 얘기고 이게 아이들은 피부가 흡수가 잘 되고 또 알코올 성분이 또 증발돼서 코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치, 그것도 안 좋은 거죠. 이해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진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맥주 속 알코올 성분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아이뿐 아니라 성인들도 맥주 속의 알코올 성분이 피부 표면을 약화시키고요. 피부에 유해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맥주 스파도 안 좋은 거야? 사실 맥주 스파 전문 업체에서는 대부분 시중에 파는 맥주가 아니고요. 맥주에 들어있는 원재료인 홉과 효모를 적절히 배합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냥 먹는 맥주를 붓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이 안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맥주가 가진 홉 오일 성분이 피부의 전반적인 영양과 활력에 기여
그리고 맥주 효모 속 비타민 B군 성분이 건강한 피부 세포의 성장을 돕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맥주 속 성분이 피부에 좋은 거지 맥주 자체가 피부에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오해하기 쉽겠다. 근데 일단 이름이 맥주 스파니까 당연히 맥주를 부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신생아는 사실 저도 아이를 키웠지만 목욕시키는 물, 입히는 옷 재질, 그리고 바르는 뭐 로션에 세제 이런 것까지도 다 따로 쓰거든요. 당연하죠. 그거에도 이유가 있는 건데 이 여린 피부에 흑맥주 성분 독한 알코올이 그냥 들어갔다고 하니까 저런 또 불상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요, 흑맥주가 아기의 몸에 남아있는 독소를 제거해주고 피부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며 특히나 아기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믿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에 흑맥주를 섞어 목욕을 시키는 일명 흑맥주 목욕법이 말레이시아 엄마들 사이에서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아니 애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또 아이들은 면역력 약하고 알코올에 내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텐데 요거는 그냥 그릇된 어떤 믿음으로 인한 잘못된 일이었던 것 같네요. 자, 소중한 아기를 위해 잘못된 민간요법은 믿지 않는 현명한 엄마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는 매년 6월이 되면 천식을 치료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드라 파라데시주의 하이데라바드로 지역으로 구름처럼 몰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법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뭐야? 몰랐어. 아유, 힘들어하잖아. 너무 괴로워하죠? 벌레 이런 거 아니야? 살아있는 거다. 아, 애를 왜 그걸 먹이 뭔데? 자, 방금 보신 천식 치료법은 인도 바티니 구드 가문에서 무려 176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전통 치료법인데요. 의사도 치료 못한 천식. 3년 동안 이 치료법만 따르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와 저런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의 정체는 무엇이냐? 알비노 가물치라고 불리는 약 7cm 길이의 살아있는 물고기. 여기에 노란색 약초 반죽을 묻혀 그대로 꿀꺽 삼키는 치료법인데요. 바티니 구드 가문에서는 약초 반죽을 묻힌 이 물고기를 무료로 제공. 그래서 매년 1000여 명의 천식 환자들이 이 물고기를 먹기 위해 먼 지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게 저렇게 난 사람들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늘 공통적인 건데 어쩌다 한 명쯤은 저걸 먹고 났을 거예요. 아, 어차피 근데 날 사람이었을 거야. 어차피 그래. 나을 사람인데 저걸 먹고 나가지고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소문이 난 그 거지. 사람이 온데방데 가서 내가 그 물고기 먹고 천식이 나왔잖아 그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미신이 다 그런 경로로 퍼지는 거예요. 와. 아니 근데 노란색 약초 반죽은 무슨 효능이 있는 거예요? 자, 바티니 구드 가문에 따르면 물고기를 목구멍 깊이 밀어넣고 입을 꽉 다문 뒤 한동안 삼키지 않고 있으면요. 물고기가 기도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며 약초 성분을 퍼뜨리게 되고 이 약초 성분으로 인해 배에 붙은 가래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이 노란 약초의 성분은 가문의 비밀 유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의 역할은 기도 구석구석을 다니게 하는 역할이라 이거구나. 자, 인도 의학계 호흡기 권위자에 따르면 이런 물고기 천식 치료법에 대해 물고기를 삼키는 게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의 가시가 기도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노란 약초 반죽 또한 천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 아유. 약초 뭔지도 모르는 걸 입에 넣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그 한 사람 저렇게 손으로 다 먹여주면 응. 앞 사람 감기 걸려 있으면 뭐 뒷사람 다 걸리겠네. 옛날에야 이제 천식 치료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요법이라도 기댄다고 하지만 요즘엔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이 충분히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의사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천식 치료가 성해 매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으로 손꼽히는 국가 소말리아. 이 소말리아에서는 우울증, 정신분열과 같은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무려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데요. 어우 너무 많은데? 근데 많은 소말리아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이유는 마약성 식물, 카트 때문입니다. 카트에는 캐치논이라는 각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환각, 정신착란, 식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 그래서 최근 많은 국가에서 카트를 마약류로 분류, 복용, 취급을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소말리아에서는 합법.
오래전부터 많은 소말리아인이 기분이 좋아지고 배고픔도 잊게 한다는 이유로 카트를 잘근잘근 씹으며 마치 기호식품처럼 복용하고 있고요. 결국 이 카트에 중독돼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정신질환까지 앓게 된다면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국가가 좀 나서야 자제가 되지 아니라 국가가 규제를 해야죠, 저거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끔찍한 건 일부 소말리아인들이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오래전부터요. 몸에 상처도 없는데 뭘 치료한다는 거야? 이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란 말이야. 정신질환을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령에 쓰인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이에나가 악령을 쫓아줄 겁니다. 포악한 맹수 하이에나가 정신질환을 치료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하이에나 이빨만 봐도 정신질환 걸릴 것 같은데 난. 자, 소말리아에서는 하이에나가 있는 좁은 우리 안에 정신질환자를 가두고 하이에나에게 공격당하도록 방치. 어? 이때 하이에나가 심하게 공격할수록 더 강력한 악령에 씌인 거라 믿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 날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악령이 퇴치된 것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살인 아니에요? 아유 뭐야 여기. 아우 진짜. 하이에나는 사실 굉장히 포악하고 되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전혀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이 환자를 보호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죽이겠다라고 하는 방법인 거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게 없죠. 네, 이거는 너무 나쁜데. 실제로 소말리아에서는 이 위험천만한 하이에나 의사로 인해 연간 17만 명이 사망.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소말리아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황당하다. 진짜 역대급으로 황당하다. 아무튼 국가 차원에서 이런 위험한 민간요법은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 돼요.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 2019년 5월 몽골 바양울기. 평화롭던 이곳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양울기 지역에 격리 및 검역 조치를 즉각 시행. 이 때문에 약 118명의 관광객은 격리된 채 역학조사를 받았고요. 항생제를 투여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민들은 외출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두려움에 떠는 등 도시 전체가 비상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2019년 5월이면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이잖아요. 혹시 여기에 다른 감염병이 유행을 한 건가요? 수많은 사람이 공포했던 이유, 14세기 약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명 검은 죽음의 병, 흑사병 때문입니다. 어머. 항생제가 발명되기 전 치사율이 무려 95%에 달했던 이 무시무시한 흑사병은요. 21세기인 지금도 미국, 중국, 몽골 각지에서 발병하고 있는데요. 흑사병이? 네,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생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 역시 치명적이기 때문에 발효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한 거고 흑사병이 이게 다시 번진다고 한다면 끔찍하죠. 코로나와 막 겹쳐서 오는 거잖아. 너무 무서웠죠. 이 흑사병을 퍼뜨리는 매개체는 주로 야생 설치류입니다. 몽골 등지에 서식하는 마못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못은 스태미너에 좋은 최고의 보양식이죠. 예로부터 몽골인들 사이에선 마못이 스태미너에 좋다는 민간요법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당시 바양울기 지역을 방문한 30대 부부가 익히지도 않은 마못의 생고기와 생간을 섭취. 그 결과 흑사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아니 먹을 거 없는 시절도 아니고 건강 스태미너 좋게 하자고 설치료까지 생으로 요리도 안 하고 잡아먹는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기생충 걱정 안 되나? 저는 야생 동물을 이렇게 먹는 게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자칫하다가는 정말 이렇게 설치료가 그 원인이 된다면서요. 흑사병을 이러다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흑사병 진짜 대유행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치명률도 높고. 건강에 좋다고 마못을 섭취한 뒤 흑사병에 걸린 부부는요.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그랬어? 헐. 그런데 2020년 7월에도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마못을 먹은 유목민이 흑사병에 걸려 사망하는 등 흑사병 발병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많은 사람이 위험천만한 민간요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스태미너가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제발 좀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 스태미너 챙기다가 말이죠. 현대인의 고질병인 위장질환. 많은 사람이 소화불량 위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또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예전보다는 확실히 소화가 좀 덜 되는 것 급하게 많이 먹어요. 같아요.
너한테 그런 말을 들은 건 아닌데 이제 자극적인 음식 좀 줄이세요. 가장 많이 드시고 아, 소화가 잘 돼요. 위 뚫리겠어요. 아유, 쭉쭉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위장 질환과 관련된 민간요법이 많은데요. 자, 두 기자님은 배가 아플 때 어떤 민간요법 알고 계신가요? 배가 아플 때는 저는 그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민간요법을 알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네네네. 우리 애한테 가끔 해주죠. 소화 안 될 때는 더 먹으면 내려가던데.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이게 약간 메뉴를 바꾸면은 쑥 내려가더라고. 진짜 건강. 아니면 그 양배추. 그리고 그 매실 좋아요, 매실. 아, 매실. 매실 콩 뚫리는 느낌 나요. 자, 그렇습니다. 매실의 피크린산 성분, 양배추 비타민 U 등 위장 질환 개선에 효능이 검증된 다양한 민간요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위장 질환을 앓던 중국인 우 씨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이것을 먹고 응급실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뭘 먹을지 공포스럽다 이제. 두렵다. 어? 이거 듣자마자 먹는 게 아닐 것 같아. 네, 우 씨가 먹은 것의 정체는 바로 멧돼지 기생충. 어? 이거 왜 먹어? 기생충을 먹었다고?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우 씨의 뱃속에서 발견된 2cm가량의 기생충입니다. 아니 돼지고기를 날 걸로 먹은 거예요? 어떻게 저걸 먹었지? 사실 중국에서는 위장병에 좋다며 멧돼지 뱃살 고기를 삶아 먹는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 씨가 친구로부터 들은 솔깃한 이야기. 멧돼지 기생충을 먹으면 위장병 고칠 수 있다던데 몰랐어? 아 자네도 먹어봐. 자, 이 말을 들은 우 씨는 당장 멧돼지 위장을 구입해 열심히 기생충 4마리를 채취. 나름 살균이라도 하려 했던 건지 기생충들을 포도주에 씻어서 먹었지만요. 결국 극심한 보통과 고열로 인해 응급실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기생충도 황당했겠네요. 자기를 씻겨주고. 위장을 사서 4마리를 찾아낸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가지가지한다. 아니 이게 무슨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해보고 싶나? 아니 그 뭐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런 거에 속하는 거지. 와. 남들은 몰라.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 이 기생충이 자라서 체내에 돌아다니면 실명이나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 씨를 진단한 의사는요. 우 씨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믿는 바람에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고 전했는데요. 건강을 지키는 보양식,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헤이. 자 이건 또 뭔가요? 생매장이에요? 18살 소녀 안나가 산채로 땅 속에 묻히게 된 사연이 무엇이냐. 2016년 9월 콜롬비아 북부 세레테. 안나는 등교 중 갑자기 떨어진 벼락을 맞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등 쪽에 남은 통증이 가시지 않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확률이 낮다는 거를 표현할 때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벼락을 맞았다니까. 이거 뭐 치료를 했어도 후유증이 남았다고 하니까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했나 봐요. 심각한 통증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누워만 있어야 했던 안나. 그리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안나의 가족들에게 특효가 있다는 치료법을 알려줬습니다. 벼락이 몸에 남긴 나쁜 기운을 흙이 빨아들인다던데 한번 땅에 묻어봐. 벼락 맞은 사람을 땅에 묻으면 몸속에 남은 벼락의 기운이 흙으로 빠져나가 후유증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일명 매몰 치료법이었습니다. 아니 피를 침이면 땅으로 전기를 흩어버리는 게 되죠. 그렇죠. 사람이 저게 되나? 사람은 피레침이 아니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자기 딸을 또 묻고 싶나? 주민들의 조언에 안나의 가족들은요. 당황하기는커녕 맞장구를 치며 안나를 땅에 묻을 계획에 돌입. 그렇게 집 정원 뒤편에 안나의 어깨 높이에 맞춰 깊은 구덩이를 판 뒤 안나를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하루에 4시간씩 무려 3일 동안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길기도 길다. 야, 저거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요. 아 답답하죠. 꼼짝도 못 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라 병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고요. 후유증 때문에 안 그래도 아픈 상황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텐데 오히려 공포감을 심어주는 꼴이고 아이가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길 바랍니다. 2018년 4월 중국의 한 여성이 어린 아들에게 이것을 먹이는 영상이 공개돼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뭘 먹였니? 뭘 또. 먹였는데? 아이씨! 뭐야? 뭐야 개미야 뭐야? 아유 뭐야 저거?
뭐야? 싫어. 올챙이네. 그녀가 아이에게 올챙이를 먹인 이유. 다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고요. 올챙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렴. 실제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살아있는 올챙이를 먹으면 몸에 좋다는 민간요법이 전해지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올챙이를 식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정성으로 뭐가 아이 몸에 좋은지 검색을 좀 해보고 좀 제대로 된 걸 좀 먹이지. 이런 민간요법이 왜 전해졌느냐? 중국 고대 민간요법 서적에 따르면 올챙이가 열을 내리고 해독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근거는 없고요. 고대잖아. 약으로 쓰더라도 식용이 아니라 다른 약재와 함께 섞어서 말린 뒤 화상 상처나 염증 등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고대도 안 먹었다는 얘기네, 결국. 도포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어른이 먹어도 저거는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겠네요. 그럼 위험하죠. 2017년 중국 국립자연과학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지역 올챙이 약 12%가 기생충에 감염. 그리고 살아있는 올챙이나 뱀, 개구리 등을 잘못 먹으면 스파르가눔증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파르가눔증은 기생충이 몸 안에 염증을 유발하고 뇌에 침투했을 때는 간질 발작과 두통 유발, 심하면 생명도 위협할 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20대 여성은 피부병 치료를 위해 살아있는 올챙이를 규칙적으로 먹었다가 기생충에 감염돼 약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중국 국립자연과학재단은 살아있는 올챙이를 먹는 건 되려 몸에 위험할 수 있으니 올챙이를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도 하나도 없죠. 건강만 잃을 위험성만 높이는 거 아니에요. 201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18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911이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유. 자, 그런데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부모가 행했던 한 민간요법 때문이었습니다. 또 뭔데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었습니다, 그냥. 미치겠네. 생명을 좀 잃게 한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 남은 인생을. 다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로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부모는 아이의 머리에 마요네즈를 바르고요. 비닐봉지를 덮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머리에 기생하는 머릿니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기자님 학교 다닐 때는 아유 전혀 없었지. 형 뭐 이렇게 좀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시대 아닌지 얼마 안 아니면- 됐을 때였어요. 진짜? 우리 때까지만 해도 참빗으로 이 잡아서 뭐 하는다는 얘기들이 있긴 있었어요. 아니 근데 머릿니라고 해도 정말 예전 일, 우리나라한테도 그래. 옛날 일인데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벌어졌다고 하니까 더 황당하네. 자, 주로 11세 미만 어린이들의 머리에서 많이 기생하는 머릿니는요. Look, there's two more trying to escape right there. 국내에서는 70년대까지 빈번했다가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매년 600만에서 1,200만 건의 머릿니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인들은 기름이 머릿니를 질식시킨다고 믿어서요. 가정에서 아이들의 머릿니를 없애기 위해 마요네즈나 오일을 머리에 바르는 민간요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요네즈를 이용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사망한 18개월 아이의 부모 역시 이 민간요법으로 머릿니를 잡으려다 그만 잠결에 비닐이 아이의 얼굴을 덮으며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호흡곤란으로. 호흡곤란, 숨이 막힌 거죠. 아유. 이 미국이 병원을 가는 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미국은 진짜 저도 중학교 때 잠깐 있었잖아요. 근데 감기 걸렸다고 병원 가는 케이스가 아예 없어요. 그냥 다 집에서 약 먹고 자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돈이 비싸니까. 병원이 너무 비싸니까. 안타깝다. 난 정말 너무 안타까. 저 엄마 아빠 이제 어떻게 살아? 미국에서 머릿니 퇴치를 위한 마요네즈 민간요법이 성행하자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요. 마요네즈, 올리브오일, 마가린, 버터로 머릿니를 질식시키는 게 효과적인 치료법인지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머릿니 치료를 위해서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머릿니 전용 의약품 혹은 처방받은 의료용 샴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 근데 이런 민간요법이 성행을 하고 사고까지 이어졌다고 하니까 저렇게 정부 기관까지 나서서 경고할 정도면 야 이게 굉장히 많이 퍼진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해 안 되네. 또 쉽게 말해서 마요네즈 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약국 가서 약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2019년 12월 영국 노스웨일스 출신의 25세 청년 코너 리드는 중국 우한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중 영국인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격리 치료 2주 후 증상이 회복돼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초기에 치료를 좀 잘 받은 모양이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입원 당시 리드는 항생제 복용 등 의사의 처방을 일체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치료제가 그 당시 뭐 없었으니까 지금도 없고. 그렇지, 초기니까. 불안해서 아니 나 그렇게 검증 안 된 거 안 먹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어떻게든 회복이 된 거잖아요. 처방을 안 받아도. 네. 자, 리드가 주장하는 코로나 치료법. 저를 낫게 한 건 영국의 민간요법인 핫토디였어요. 오래전부터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해 뜨거운 위스키에 꿀을 탄 핫토디를 마셨는데요. 리드는 2주 동안 핫토디를 타먹으며 코로나를 이겨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뭐 꿀물 먹고 생강차, 유자차 이런 거 먹는 것과 비슷한데 근데 이거 술이잖아요.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이게 근원적인 치료법이 안 될 텐데. 그렇죠. 코로나 걸리면 이제 폐 기능이 엄청 약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술을 저렇게 많이 먹으면은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와,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이 핫토디에 대한 의학적 효과는 증명된 바 없고요. 핫토디 때문에 리드의 코로나가 나았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교적 빠르게 회복한 리드의 코로나 치료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주목을 받았다고? 받았죠. 왜냐면 이게 초기고 치료법이 없는데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인데 2주 만에 나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 백신 나오고 그래서 조금 그렇지 초기에 저걸 봤으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 없었잖아 우리한테. 그런데 말입니다. 약 1년 후 전해진 충격 소식. 리드가 기숙사방에서 돌연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뭐라고? 부검 결과 그의 사망 원인은 기관지 폐렴으로 인한 호흡 부전이었는데요. 퇴원 이후에도 계속 위스키를 즐겼던 리드. 사망 하루 전날 밤에도 친구들과 위스키를 마셨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코로나로 약해진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며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했던 건 본인의 면역력이 있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좀 잘하셨어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너무 효과를 봤다고 맹신한 것 같아요. 저걸 주변 친구들한테 다 권했을 것 같아서 그게 더 무섭습니다. 나 코로나도 나았어. 위스키 먹고 위스키 너무 좋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2016년 중국의 70대 남성 바오 이아프는 자신의 건강 비결에 대해 이렇게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눈이랑 폐가 안 좋았는데 20년 넘게 매일 이걸 마시니까 건강이 좋아졌어. 자네들도 마셔봐. 자, 그가 40대부터 20년 넘게 매일 꾸준히 마셔온 것은 바로 자신의 소변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들었었거든요. 소변을 건강하게 마신다는 얘기 나도 그 낭설로 들었었거든요. 이게 아직도 이게 성행을 합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민간 요법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야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야프는 중국 소변 치료 협회 이사로 이 협회에 가입된 회원만 약 4,000명. 이들은 모두 소변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겼습니다. 저런 협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게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공신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회원이 4,000명이에요, 무려. 그러니까 이게 소변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몸에 노폐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노폐물을 먹는데 그 건강에 좋을 수가 있나요? 소변 요법을 두고 의사들은 하나같이 소변은 95%의 수분과 5%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라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소변도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박테리아에 감염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소변을 그대로 섭취할 경우 간, 위장관, 혈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이유로 중국 정부는 소변 치료협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했지만 중국 내에서 소변 요법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데 소변요법을 저렇게 믿는 겁니까? 네, 그 이유 중국인들 사이에선 고대 시대부터 소년의 소변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어왔고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나라 최고 미녀로 불린 양귀비가 피부 미용을 위해 남자아이들의 소변을 마시고 피부에 발랐다고 하는데요. 현대에 이르러서도 소변이 면역력을 높이고 자가 치유 능력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감기부터 간염, 우울증, 백내장, 관절염 그리고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 질병들이 치료된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아 병원 가요 병원.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떠나서 해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제발 제대로 된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지 맙시다. 2015년 중국 광둥성 생후 1개월 된 아기 웨이웨이가 선천성 항문 종양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3kg, 4kg 이 정도 되는 건데. 아유 진짜. 그럼 뭐 얼마나 힘들었을까. 태어나자마자 그죠. 네. 전신 마취를 해야 했지만 아기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부분 마취를 결정. 곧바로 부모님의 눈물과 걱정 속에 수술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술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울음을 터뜨린 아기.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울음이 그치지 않았고요. 급기야 호흡까지 불안정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초긴장 상태 돌입, 수술을 중단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원더우먼. 제가 아기에게 수유할 동안 얼른 수술하세요. 10년차 베테랑 간호사 리바오샤였습니다. 다른 수술을 막 마치고 나왔는데 옆 수술실에서 아기의 수술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죠. 와, 정말 다행이네요. 네. 마침 출산한 뒤라 수유기였던 간호사 리바오샤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옷을 걷어 올리고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직접 수유를 하며 우는 아기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러자 정말 다행히도 아기 웨이웨이는 리바오샤의 품이 마치 엄마의 품인 듯 점점 안정을 되찾았고요. 의료진들은 그 사이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천만다행이네 정말. 아, 정말 저분 덕분에 수술이 무사히 끝난 거네요. 정말 하늘이 도왔죠. 아 진짜. 아기 아버지는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간호사 리바오샤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당시 수술을 진행했던 의사 역시 그녀가 아니었다면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없었다라며 간호사 리바오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도 전 세계를 감동시킨 또 다른 원더우먼을 만나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울라가 생후 9개월 된 야만을 안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도 간호사가 모의 수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당시 야만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의 중부 엔케렘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장갑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생후 9개월 된 야만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병원에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에 놀라 울음이 터진 아기 야만.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야만의 고모가 야만을 달래려 젖병을 물렸지만 도통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만의 고모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때 혹시 괜찮다면 제가 야만에게 수유를 해도 될까요? 마침 출산을 한 뒤라 수유기였던 간호사 울라. 그래서 놀란 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아기 야만에게 수유를 하겠다며 손을 내민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 울라는 야만이 응급실에 머문 7시간 동안 야만이 울 때마다 계속 수유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울음 터진 애기들은 그 이가 아직 나지 않은 잇몸으로 씹어요. 그래서 피가 나요.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애도 아닌데 저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안고서는 애가 울 때마다 먹인 거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저게. 저분의 희생이 진짜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인데, 그죠? 완전 남이죠, 사실은. 모유 수유를 한 간호사 울라의 따뜻한 배려에 전 세계인이 더 감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호사 울라는 유대계인 이스라엘인이고 아기 야만은 이슬람계인 팔레스타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 한 분만 히잡을 쓰셔서 혹시나 했는데 진짜 그랬군요. 또 아예 다른 상황이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두 나라는 수십 년간 종교 및 영토 분쟁으로 갈등을 겪어오면서 수차례 중동 전쟁이 발발. 지금도 민족 간의 갈등이 골이 깊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의 벽을 넘어서 아름다운 희생 정신을 보여준 것에 전 세계인들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울라는요. 민족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라도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아, 감동적이네. 멋진 분이네, 정말. 네. 진짜 좋은 말이다. 그렇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치료해준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2016년 6월 11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 24살 여성 줄리에는 설렘과 행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레스도 너무 마음에 들고 내 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너무 행복해. 바로 그녀의 결혼식 날이었기 때문이죠.
결혼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또 얼마나 두근거리고 행복했겠어요. 저때 설렘들 다 알고 있겠네요. 아유, 저 표정 봐요, 사진에. 네. 얼마나 좋은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여신처럼 눈부셨죠.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줄리에.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분으로 신랑과 함께 피로연이 준비된 호텔로 향했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비명소리와 함께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어? 왜 무슨 그렇죠? 일이에요? 놀란 신부 줄리에는 일단 신랑과 함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줄리에가 목격한 것은 쓰러져 있는 한 여성.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여성이 맥박이 뛰지 않는 것 같다고 했지만 속수무책,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이제 발생한 거군요. 그렇죠. 아유. 자, 그런데 이때 다들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줄리에는 쓰러진 여성의 호흡을 확인한 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웨딩드레스 입고 있구나. 그렇죠? 옷 갈아입을 뭐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위급한 상황이었나 보네. 그렇죠. 야, 그런 동안 그녀의 새하얀 웨딩드레스는 바닥에 쓸려 더러워지고 얼굴은 땀범벅이 돼 메이크업이 다 번졌지만요. 그러나 신부 줄리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쓰러진 여성을 살려내기 위해 심폐소생술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구급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신부 줄리에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쓰러진 여성은 무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다 속수무책으로 막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부가 CPR을 할 줄 알았나 보네요. 그랬네. 예. 아니 신부가 뭐 의사나 간호사나 뭐 응급구조요원이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신부 줄리에의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아. 현장에 그녀가 있었기에 위급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또 결혼식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뭐 피로연이고 뭐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든 게 정말 멋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1년 4월 중국 안휘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50대 남성 장신지는 평소 지병을 앓던 아버지께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실로 달려갔는데요. 창백한 안색에 숨 쉬는 것마저 힘겨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들 장신지는 아버지의 임종이 머지 않았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순간이 또 다가오고 있네요. 그죠?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삼킨 장신지는 아버지의 손을 매만지며 부디 힘든 고비를 넘기시길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장 선생님, 이제 그만 가보셔야 합니다. 어딜 가요? 어딜 가요? 지금 아버지가 위독한데. 자, 사실 장신지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요. 아. 아들이 일하는 병원에 아버지가 오신 거였군요. 네. 그는 예정된 중요한 수술 일정이 있어 수술을 집도하러 가야 됐던 겁니다. 아, 다른 의사가 없었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아버지 임종일 수도 있는데 곁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네. 이게 수술이 중요하긴 한데. 또 다른 생명을 위한 또 골든 타임이니까. 근데 다녀오면 이미 그렇죠. 지나갔을 수도 있고. 자, 아들 장신지는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아들아, 난 괜찮다. 어서 가서 환자를 돌보렴. 아유, 야, 저 아버지도 저런 말씀 쉽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그 와중에. 자, 결국 장신지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지만 아버지를 잡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눈물을 삼킨 뒤 마음을 다잡고 수술실로 향한 그. 아, 수술이 또 얼마나 오래 걸릴 거야. 그죠? 아, 수술, 정말, 아이고. 금방 끝나는 수술이 거의 없잖아요. 아버지 얼굴이 계속 어른거릴 거고. 그런데 말입니다. 수술을 하던 중 전해진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버지께서 끝내 눈을 감았다라는 비보였는데요. 결국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라던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유언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때 아들 장신지는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달려가고 싶었지만 침착하게 다시 수술에 임했고요.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난 뒤 수술실을 나서자마자 슬픔의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뭐 하늘나라에서 아들을 대견스럽게 생각하시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실 것 같습니다. 이후 아들 장신지는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의사이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라고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한 남성이 매일같이 의문의 가방을 든 채 거리의 노숙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을 건넨다는데요. 제가 당신의 강아지를 좀 살펴봐도 될까요? 자, 이 남자의 정체는요, 바로 노숙인들의 반려동물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일명 거리의 수의사인데요. 그렇죠. 노숙인이 병원 갈 뭐 엄두가 안 나겠죠. 본인도 못 없고. 챙기는데. 네. 노숙인들 돕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노숙인의 반려동물 생각을 아예 못했네. 그 생각은 전혀 못했네요, 정말. 20년 넘게 동물들을 진료해온 수의사 스튜어트 관. 그는 주말이면 병원이 아닌 거리로 출근을 해서요.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형편이 어려워 동물병원을 찾지 못하는 노숙인들을 찾아다니면서요. 반려동물의 상태도 봐주고 예방접종에 간식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천사다. 너무너무 고맙겠네요, 정말. 진짜 천사야. 아, 노숙인들에게 키우고 있는 강아지는 진짜 거의 유일한 가족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아. 그리고 아프면은 마음만 아프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병원 돈이 데려갈 없으니까. 수도 없고. 아, 근데 수의사 이 관 씨는 어떻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계기가 있었을 텐데. 자, 그가 거리의 수의사로 나선 이유. 2007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침체기를 맞으면서 노숙인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노숙인들이 돈이 없어 동고동락하는 반려동물이 아파도 치료를 못해 가슴 아파하자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수의사 콴은 본인이 직접 나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렇게 2011년부터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고요. 자, 9년 동안 그가 무료로 치료해준 반려동물은 무려 400여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노숙인들은요, 본인들의 가족, 또 반려동물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수의사 콴을 보며 당신은 하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라며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 강아지한테도 그렇지만 그 같이 있는 노숙인들한테도 희망을 줬을 거예요. 아버지 대신 환자를 택한 매정한 아들이라는 기사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한 남자.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는 대반전, 감동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중국 60대 남성이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마지막일지 모르니 제 아들을 좀 불러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급히 찾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 병원에서 심혈관 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들 웨일리는 아버지를 바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중요한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위독한 상황을 전해 들었지만 환자의 수술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술을 잘 마친 뒤 곧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갔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요. 아들아, 내 걱정은 말아라. 네가 해야 할 남은 수술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찾으셨나 봐요. 의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해라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는 다른 수술실로 또 아들 웨일리는 남은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자신의 환자들이 기다리는 수술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깊은 조언을 들은 아들 웨일리는 아버지의 뜻을 새기며 수술에 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수술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친 웨일리.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수술은 잘 받으신 건가요? 냉철한 의사에서 다시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리고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수술을 잘 마쳤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모든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다 들으면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게 단편적인 내용만 알려져서 아버지 대신 환자를 택한 매정한 아들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아유,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하지만 오해가 풀린 뒤에 사람들은 모두 나라면 그런 선택 못했을 텐데 아버지와 아들 모두 멋지다. 환자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의사라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사의 본분을 다한 의사 웨일리. 아버지께서도 분명히 자랑스러워하셨을 겁니다. 2016년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에게 주는 최고 훈장, 베트남 국가 우호 훈장을 수훈. 2014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오드리 헵번 어린이 재단이 수여하는 인도주의상을 수상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바로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S대학교 병원
백롱민 병원장입니다. 1989년 당시 성형외과 전문의이던 백롱민 교수는요. 의대 선배이자 친형인 백세민 박사를 따라 구순 구개열 등의 안면 기형 환자를 돕는 국내 의료 봉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당시 주한 베트남 대사로부터 안타까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베트남에 의료 기술이 부족해서 혹은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한 안면 기형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된 백 형제는요. 1996년 베트남의 얼굴 기형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고마워할까. 멋진 분들이네. 자, 그리고 이듬해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하게 된 형의 빈자리까지 채우며 동생인 백롱민 교수는 지금까지도 무려 24년간 베트남 해외 의료봉사단을 이끌고 있는데요. 30년이 넘게 하셨네요, 의료봉사를. 대단하시네요. 자, 그런 정말 많은 환자들 중에 닥터 백롱민 교수에게 절대 잊히지 않는 한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만난 청년 타잉은요. 10살 그 어린 나이에 길에 굴러다니는 수류탄을 갖고 놀다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어머머. 뜨거운 화염에 피부가 녹아내려 턱과 가슴이 달라붙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 이후 남들과는 다른 모습에 사람 만나기를 극도로 꺼리기 시작한 그. 처음에 백 교수를 만났을 때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거죠. 하지만 백롱민 교수는 타잉의 마음을 열고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해서요. 그를 직접 한국으로 데려와 무려 6차례 대수술을 진행했고요. 정말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다행이다. 세상에. 저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 이후 약 7년 뒤 의료봉사를 위해 베트남을 찾은 백 교수 앞에 나타난 한 남자. 선생님 덕분에 일도 배우고 저곧 결혼도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직접 재배한 땅콩을 선물로 건넨 그. 또 직접 재배한 땅콩을 가져오셨네. 자, 이렇게 새 인생을 찾은 타잉을 비롯해 그동안 백 교수의 손길로 웃음을 되찾은 베트남 어린이는 무려 4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얼굴을 넘어서 이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닥터 백. 그의 따스한 손길 덕분에 오늘도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영국 런던 노스홀트 비행장에 영국 공군의 수송기를 타고 이송된 한 남자. 그는 밀폐된 특수 방호 격리 텐트에 실려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 환자 이름은 윌리엄 풀리로요. 그는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창궐한 죽음의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국인 최초 확진자였습니다. 자, 이 남자의 가슴 찡한 희생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2만 8천여 명이 감염, 그리고 무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정도로 끔찍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료진들 역시 에볼라의 공포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자, 윌리엄 풀리는 에볼라 최대 발병국인 시에라리온에서 의료 봉사 활동 중이던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러면 옮은 거군요. 간호사 풀리는 2014년 7월 당시 시에라리온의 동부 케네마 지역이 에볼라 사태로 심각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딜 간다고? 야, 거기 가면 너도 위험해. 꿈도 꾸지 마. 자,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극심했는데요. 하지만 간호사 풀리는 에볼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결국 그 사선에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에볼라가 그 당시에는 치사율이 90%인가 뭐 그렇지 않았어요? 저기를 찾아간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결정인 거죠. 저걸 알면서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는 제대로 된 백신이 없었던 터라 의료진들 역시 그야말로 본인들도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봐야 했는데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최전선에서 에볼라와 사투한 풀리. 그리고 그는 예정이 됐었던 3주간의 봉사활동을 마친 뒤에도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봉사활동을 더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미 그 자기 소임을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몸도 좀 챙겨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자, 간호사 풀리가 본인의 목숨을 걸고 다시 사선에 뛰어든 이유. 왜요? 바로 당시 그가 있던 곳에서만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갔지만요. 환자들을 치료할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호사 풀리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체력도 한계에 이른 극한의 상황이었지만요.
그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어 또다시 의료봉사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방호복이 땀에 흠뻑 젖도록 밤낮 없이 성심껏 환자들을 돌보다 그만 간호사 풀리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았는데 아, 어떡해요? 이후 간호사 풀리는 영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제 몸이 낫는 대로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에? 아니, 또 간다고요? 아무리 의료인이라고 해도 한번 또 본인이 걸렸는데 낫자마자 또 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천만다행히도 그는 완치가 되었고요. 그해 10월 또다시 시에라리온으로 향해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과 함께 에볼라에 맞섰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진정한 영웅, 희생정신의 표본이다 라며 감동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나이팅게일 정신을 보여준 위대한 간호사 풀리, 그리고 전 세계 의료진들, 또 신께서 우리에게 보낸 진정한 날개 없는 천사들이 아닐까요? 2017년 11월 호주의 서부 지역인 퍼스. 55세 쌍둥이 형제인 캠벨과 이안은 일을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제가 탄 차량이 그만 도로 옆에 있는 나무와 충돌. 어떡해. 이 사고로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우와, 그 차의 형태가 거의 안 남아있는데요. 차 안에 갇혀있던 형제는 구급대원들에게 간신히 구출은 됐지만 온몸 곳곳 출혈과 골절상에 심각한 내상까지 입는 등 상태가 매우 위독했습니다. 빨리 일단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최대한 가는 게 좋은데 그런데 그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 형제에게 달려온 한 남자. 환자분, 괜찮으세요? 환자분! 그는 퍼스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의사 크리스 암스트롱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인근 거리를 지나던 중에 차량 충돌로 발생한 연기를 보고 서둘러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건데요. 의사 암스트롱은 구급대원들이 구출한 형제를 신속하게 진찰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암스트롱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형제를 진찰해보니 외상에 따른 폐 손상으로 인해 흉곽 내에 혈액과 공기가 존재하는 외상성 혈기흉이라고 판단.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사고 현장엔 구급대원이 가져온 의료기기, 메스와 포셉이 있긴 했지만 열악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술을 감행하는 것은 자칫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죠. 아, 어떡해. 이게 사실 수술하다 감염이 더 무서운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의사들이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에 뭐 만반의 준비 다 하는데 철저하죠. 이거는 너무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생각해봐요. 이 병원균이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하자니 수술을 안 하면 또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니까. 그 고민을 한 끝에 의사 암스트롱이 내린 결정은 수술 감행. 와. 곧바로 의사 암스트롱은 그 현장에 있던 기본 의료 도구로 폐에 작은 구멍을 내서요. 그 구멍을 통해 공기와 피가 빠져나오게 했죠. 어머. 저게 진짜 정말 조건이 너무 악조건인데. 진짜 긴박하구나. 아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수술이 잘 된 건가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 좀 넘긴 건지. 응급 조치가 끝난 뒤 형제는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정말 다행히도 쌍둥이 형제는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저분의 신속한 판단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잖아요. 새 생명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며칠 뒤 의사 암스트롱이 형제 병실에 방문했는데요. 형제들은 그날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우리의 영웅이다. 라며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2018년 6월 24일 중국 안의성의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 량푸춘.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 출근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네.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자, 오전부터 심해지는 복통. 하지만 그는 통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날은 무려 8건의 수술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배가 아파도 뭐 본인 돌볼 시간은 아예 없겠네요. 그야말로 아플 새도 없이 진통제로 견디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 량푸춘. 그런데 세 번째 수술을 집도하던 그때 극심한 통증에 그만 주저앉고만 심상치 않은 상태에 함께 수술 중이던 의료진들은요. 혹시 맹장 아닐까요?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그럴 수 있겠다. 자, 맹장염, 즉 급성 충수염을 의심했는데요. 하지만 그럼 이 환자는 어떡합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수술 진행합시다. 진짜?
결국 그는 진통제로 견디며 수술을 감행했죠. 그리고 모든 수술을 마치고 나서야 뒤늦게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의 병명은 모두의 우려대로 급성 충수염. 진짜네. 자, 심지어 의사 량푸친이 수술을 받았을 땐 이미 충수가 터져 맹장 주변에 고름이 퍼진 상황으로요. 아우. 긴급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정말 최악의 경우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와, 저게 어떻게 터질 때까지 참고 수술을 해? 아니 저 고통을 어떻게 참았죠? 사실 전날인 23일에 그가 근무하던 병원에 정전이 발생을 해서요. 많은 중요한 수술들이 밀려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지체를 했다간 다른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환자를 외면할 수 없던 의사 량푸치는 환자를 위한 마음 하나로 진통제로도 견디기 힘든 통증을 정신력으로 버텨가며 수술을 집도했던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정말. 아, 존경스럽네요, 진짜. 아, 도대체 진통제를 얼마나 세게 맞아야지 저 상황에서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진통제로 안 돼요, 저 통증이. 이를 악물고 환자를 위해서 수술을 하신 거죠. 자, 의사 량푸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 역시 그가 진정한 의사다. 그래도 몸 돌봐가면서 수술하세요, 선생님이라며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보다 환자가 우선이었던 의사 량푸친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我们医生生不起病人，如果我们生病了，其实好多病人都在等着。 2016년 6월 늦은 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한 병원에 긴급 환자가 수송됐습니다. 아, 이거 두개골 아니에요? 엑스레이 아닌가요? 자, 뭐가 있죠? 뭐가 박혀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긴급 환자는요, 콜롬비아 동부 아라우카주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 레안드로 호세 루나입니다. 여느 때처럼 주변을 순찰하던 그런데 바로 그때 정체 모를 물체가 루나를 향해 날아왔고요. 그대로 그의 오른쪽 광대뼈에 박혔습니다. 어머, 저게 얼굴에 박힌 거예요, 저렇게? 뭐야? 자, 루나의 얼굴에 박힌 물체는요, 다름 아닌 유탄. 동료가 실수로 루나를 향해 발사했던 것입니다. 오, 끔찍해. 자, 루나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중 자칫 잘못하다가는 루나의 얼굴에 박힌 유탄이 터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래서인지 인근 병원들에서는 루나의 수술을 거절했습니다. 와, 저 어떡하냐. 아. 결국 장작 8시간에 걸쳐 수도 보고타의 군병원에 이송된 루나. 이 군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윌리엄 산체스는 루나의 상태를 급히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분까지 거절하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절한다고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왜냐하면 때문에. 그 병원 안에 환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위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수술을 어디서 했냐면요. 병원 주차장에서 얼굴에 박힌 유탄 제거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피부를 가르고 깊이 파고든 유탄을 빼내야 하는 이 고난도의 수술. 만에 하나 작은 실수로 유탄의 뇌관을 잘못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환자 루나는 물론 의료진들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사 산체스는 더더욱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 정말 극적으로 단 5분 만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끝냈습니다. 박수 한번 부릅시다. 예. 야, 아니, 너무 무섭다. 기사 듣는 동안 약간 식은땀 났어요. 아, 너무 무서워. 긴장돼가지고. 아니, 의사도 사람인데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사람 살리다가 내 주변 동료들은 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제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건데 와. 이후에 의사 산체스의 용기 있는 수술이 언론에 알려지자 용기와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멋지다 라며 많은 이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2014년 1월 미국 엘라베마주의 한 병원. 간호사 스티브 데이비스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거기 경찰서죠?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아니, 빨리 좀 찾아주세요. 한 남자를 애타게 찾은 간호사 데이비스. 환자가 사라진 거예요? 환자 찾는 거예요? 의사 찾는 건가? 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자, 간호사 데이비스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 중인 신경외과 의사 64세의 젠코 허렌 큐 박사.
자, 그는 몇 시간 전 인근 병원의 요청으로 수술 지원을 나갔다가요. 간호사 데이비스로부터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긴급 연락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엘라베마주를 강타한 거센 눈보라로 고속도로가 마비. 도로에 갇혀 옴짝달싹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못 가 저거. 자, 급기야 사람들이 길에 차를 두고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 어머. 그야말로 도로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기상 악화 때문인지 휴대전화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 이렇게 발이 묶인 허랭큐 박사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출발 전에 허랭큐 박사에게 환자 CT 사진이 전송됐는데 이게 매우 심각해 보였기 때문이죠.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갈 수는 없고. 한편 모든 수술 준비를 마치고 허랭큐 박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병원 의료진들. 지금 저 걸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이게 거리가 얼마나 남은 줄 알고 고속도로에서 저 눈보라가 저길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60대예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본인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눈보라 속에서는 저체온증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자, 그런데 걸어오고 있다던 허랭큐 박사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자 간호사 데이비스가 급히 경찰에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온 지역이 마비되어 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조함 속에 시간만 계속 흘렀는데요. 아씨 이건 무슨 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지금 문 앞입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짜 걸어서 병원까지 온 거예요? 네. 아니 그때 자,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장장 10km를 무려 2시간 동안 걸어서 온 겁니다. 그 눈보라치는 혹한의 날씨에 말이죠. 10km 2시간을 진짜 거의 뛰어왔는데요? 뛰어온 거예요, 뛰어온 거. 근데 그의 모습을 본 의료진들도 또 놀란 게 급히 뛰쳐나오느라 미처 옷을 갈아입지 못해 그 추운 날씨에 얇은 수술복만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어머. 또 온몸에 상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미끄러졌구나. 와,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시다. 이분은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 왔네요. 정신력으로. 그렇습니다. 그 뒤 허랭큐 박사는 숨고를 새도 없이 곧장 수술에 들어갔고요. 와. 정말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수술도 잘 돼서 다행이고 저분도 무사해서 다행이고